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17곳에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벤처기업이나 창업가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면 이 대기업이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상품 개발과 또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삼성과 CJ, 또 현대중공업, 롯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부디 실제적인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도심 속에서 전통의 냄새가 가득한 곳, 바로 인사동입니다. 이 인사동은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중년층, 또 가족들의 나들이 공간으로도 좋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화랑, 전통 공예점, 또 미술관, 전통 찻집, 이런 곳들이 밀집되어 있는 인사동은 실은 조선시대에도 미술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동에서 최근 전통공예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서윤 기자. 네, 안서윤입니다. 이번 인사동 문화의원리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이 2014 인사동 전통공예 페스티벌입니다. 개략적인 내용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전통공예 소상공인들의 창작활동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4 인사동 전통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예.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동 갤러리 및 북인사마당에서 진행됐는데요. 국내외 관람객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전통공예 전시관과 체험관, 상담관을 비롯해 세미나관, 이벤트관 등이 운영됐습니다. 네, 이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보니까 직접 체험하고 보고 물론 이것도 있었지만 비즈니스적인, 그렇죠, 사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화됐던 것 같습니다. 행사 규모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한번 정리할까요? 네, 2014 인사동 전통공예 페스티벌에는 총 56개 부스가 마련됐고 6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예. 전통공예 전시관은 인사동 상권 소재 전통공예 업체와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60여 개 전통공예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통 실용품, 전통 선물용품, 전통 패션 장신구, 전통공예 가구 및 전통문화 예술품을 전시했고요. 예.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전통공예품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며 전통공예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 전시 프로그램도 좀 다양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공예 전시관에 가면 다양한 전통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복과 장신구, 부채, 수 등의 전통 실용품을 비롯해 인장과 액세서리, 자개품, 다기용품 등 전통 선물용품, 천연염색과 잡화, 놀이개 등 전통 패션 장신구, 한지나 나전칠기, 족자 등 전통공예 및 가구, 그 밖에 서예재료나 도자기, 표구, 탈 등 전통문화 예술품까지 전통공예에 포함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서서 이번 페스티벌 어떤 사업적 성격도 있었다, 강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은 이번 행사가 전통공예 관련 소상공인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프로그램도 좀 있었고 소개 성과도 올렸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인사동 전통공예 상가들의 온라인 홍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 영업 개선 및 판로 구축 세미나도 운영됐고요. 예. 전통공예품을 입점시키고 싶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기프트 업체 구매 담당자, 그리고 수입 수출하는 해외 영업 담당자를 초청해 구매 상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아, 예. 그 외 창업 및 경영 상담, 금융 지원 상담, 소상공인 지원 제도까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인사동 전통공예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전통공예와 관련된 소상공인들 지원에 계속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등 이 다각도로 지원책이 마련될 것 같으니까요. 과연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네 소상공인들이요, 금연법 확대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과 또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의 공동 주최로 합리적인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적 금연법이라는 대안도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이 사단법인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호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토론회 정식 명칭이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네.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네네. 네,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 과연 네.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서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과 또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금연법은 결국은 마지막 숨통까지 조이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금연법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 네. 현재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 2월이면은 모든 식당에서 다 이 금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금연법 아직 확대 시행은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상당히 피해를 입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소상공인들이 입었던 피해 관련한 집계나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금연법의 가장 큰 피해는 야간 영업하는 음식점, 네. 주로 호프집 등 이런 이제 치킨집이라든지, 네. 이러한 영업장에 더 큰 피해를 입고, 결국은 가게 문을 닫는 업소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네.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의 실태는 3년 주기에 한 70%가 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계속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경기 침체는 계속 더 크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금연법을 좀 더 유예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자 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금연법 시행하고 나서 매출이 53% 줄었다. 반토막 났다 이런 건데. 53%, 예, 그 30%에서 한 53% 많게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우리 오호석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정도로 피해가 큽니까? 이 파급 효과가요? 네, 큽니다. 요즘 그 골목에 가서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실내에서 담배 흡연 구역이 지정되지 못하는 더 큰 영세업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시설을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론 고스란히 그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시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금연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시설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흡연 시설, 공간 마련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공간 마련하는데 비용이 또 꽤 듭니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불만스러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담배 2,500원짜리 하나에 354원에 국민 건강 정진 부담금이 부여되는데 있죠. 2011년도 통계 보면 1조 630억 원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허용가, 예언가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 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거기에 가연 부가 벌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국민건강정진법 정진기금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시설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내용을 훑어보면 건강보험지원금이 1조 600억을 썼고 일반 사업이 8,700억, 결국 금년 사업에 쓴 돈은 240억 정도에 10%도 안 됩니다. 10%에 예, 불과해요. 예. 이런 이 잘못된 정책이 결국은 우리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오 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 만드는데도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대 드니까 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담배 필 때 우리가 건강증진 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거기 네. 이제 기금으로 쌓아뒀는데 네. 그 기금에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이 금연 공간 만드는 뭐 설비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제안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예언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네. 예. 뭐 한 절반 정도라도 좀 부담을 해주면 글쎄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금연구역 예. 공간 만드는데 여유도 있을 것 같고요. 대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대안이 선택적 금연법입니다. 네.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이죠? 결국은 이 영업자가 우리 집은 금연업소입니다. 아니면 흡연업소입니다 하고 포기를 하고 예.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원흥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적 금연법이라는 게 뭐 가게 매장 규모는 정확히 아직 기준은 모르겠지만 이제 네. 가게가 앞에다가 써 붙이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네네, 흡연업소 가능.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금연. 그러니까 네. 그 팻말을 보고 소비자들이 나는 금연하는 식당 갈 거야 하면은 그런 식당 찾아서 갈 수 있다. 네, 어떤 이런 네, 선택권을 주자. 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게 입법화만 된다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말이죠. 길거리에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그 빌딩 사이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길거리 공기가 지금 오염될 상태에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금연 이렇게 선택해서 시설도 자연스럽게 좀 지원하고 그래서 그 흡연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이게 지금 이번 19대 정기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선택적 금연법이요? 네. 우리 오호석 회장님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바람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건. 네. 앞으로 뭐 입법화 관련 노력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정치권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정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면, 내년에 시행되는 이 금년, 전면 실시를 결사 반대하면서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 선택적 금연법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가 작은 대포집 같은 경우에 어디다 그걸 또 쪼개가지고 이 금연, 이 흡연 공간을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잘 보셨습니다. 규모를 네. 통해서라도 그렇고요. 이제 네. 앞에 우리는 금연업소다. 우리는 네. 흡연업소다. 예. 선택을 어느 정도 이 규모에 따라서 가게에 따라서는 선택권을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 입법화 과정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촬영기 제작하는데 근무했었어요. 어디 있어?
굉장히 뭐 자부심 갖고 뿌듯하죠. 예. 특수한 장비를 만들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 그런 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예,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논산의 대표 시장, 화지중앙시장인데요. 한때는 전국의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도 됐지만은 이후에 대형마트에 밀려서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매출 상승세를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 논산시청 경제지원과 홍민기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민기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논산의 화지중앙시장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지중앙시장은 1970년대 초부터 논산시 화지동 일원에 생산된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인데요. 네.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라는 뜻의 미인대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 330개 점포가 상업활동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지중앙시장의 유명한 먹거리로는 소머리국밥집, 그리고 꽈배기집, 부뚜막 칼국수, 순댓국밥집 등이 있는데요. 예. 특히 소머리국밥집과 꽈배기집은 대박가게로 TV 방송에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한 집입니다. 화지동이면은 그 논산훈련소와는 좀 떨어져 있는 데인가요? 거기는 논산에 있기는 한데, 예. 좀 지역이 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예. 들리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화지중앙시장이 좀 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최고의 전통시장 영예까지 갔다가 좀 힘들어졌고 요즘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 한번 이렇게 쭉 짚어보고 갈까요? 예. 사실 그동안의 전통시장은 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화지중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 최우수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시장 12곳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었었지만은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형마트에 의해서 그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예.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결과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시장 경제가 지난 2012년부터 반등에 성공해서 금년 5월 기준으로는 2012년도 대비 약 13%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근데요, 지금 뭐 대형마트의 공격이라고 할까요? 더 거세면 거셌지 약해지지도 않았고 뭐 모바일 쇼핑도 더 커지고 있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이 에너지, 활력의 원인은 뭘까요? 예. 먼저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깨끗한 환경 조성과 그리고 친절한 생활화 등 상인 스스로가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각종 이벤트 그리고 경품 행사 등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또는 이제 엄마와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 구석구석 찾아가는 전통시장 등 신세대 부부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논산시에서도 그동안 비가림 시설하고 주차장 설치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예. 또 최근에는 LED 보조간판 설치라든가 또 도막형 바닥재 포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적극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매출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더 밀어붙여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그 상인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힘쓰는 것과 아울러서 화지중앙시장을 찾아오는 전국의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대합실과 어르신 쉼터 등 기능을 갖춘 민원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장 옆을 흐르는 중규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주성하는 등 명품 시장으로 가꾸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 명품 시장으로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예. 이제 끝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화지 전통시장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전통시장은 그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기능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그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에 의한 그 자본의 역외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고객님들께서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논산시 화지중앙시장을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화지 전통시장과 같이 활성화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입니다. 한 번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전통시장을 둘러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논산시청 경제지원과 홍민기 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KB캐피탈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농민을 위해 착한 할부를 이용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착한 할부는 농기계, 오토바이 등을 장기 무이자 또는 저리의 분할 납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인데요. 국내 최대 농업기계 생산업체인 대동공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착한 할부 금융 대상을 소비재에서 산업재 상품으로까지 확장하고 농민, 축산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에 꼭 필요한 농기계와 오토바이 등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 제일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14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마련됐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안내와 세무관리 방안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된 교육이 전액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창업 실현 후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 자격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